행복한 이기주의자. 오늘은 6번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이 세상은 눈길 닿는 곳마다 의무천지다. 사람들은 무턱대고 이런저런 의무를 자신의 행동에 적용시킨다. 그런 의무들이 한데 모여 광활한 오류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들은 동의한 적도 없는 일련의 규칙과 원칙에 끌려다니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늘 이치에 들어맞고 모든 경우에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법이나 규칙 따위는 없다. 그보다는 융통성이 훨씬 높이 살만한 덕목이다. 내부 지향적인 사람 대 외부 지향적인 사람. 현대 사회에서는 인성 편향이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더 기울어진 사람이 전체의 75%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당신도 외적 범주에 드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자신을 통제하는 중심이 외부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디 외부지향적인 사람이란 현재의 기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에 묻는 사람이다. 가령 왜 기분이 나쁜가? 라는 질문에 부모님이 나를 구박해, 그녀 때문에 속상해, 내 친구들이 날 좋아하지 않아, 재수가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외적 범주에 드는 사람이다. 반대로 왜 기분이 좋은가? 라는 물음에도 내 친구들이 내게 잘해줘서, 운이 좋아서, 그녀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줘서 라고 대답하는 사람 역시 외적 범주 안에 드는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에 묻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의 심지를 내부에 두는 사람은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어깨 위에 당당히 올려놓는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사람은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받을 경우 내부지향적인 답을 한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또는 내가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신경을 썼어. 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전전긍긍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너무 약해 있나 봐. 기분이 안 좋아. 난 어쩜 이리도 비참한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 걸까? 하는 식이다. 마찬가지로 내적으로 정돈된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에도 나를 말하는 주체로 사용한다. 난 기분이 좋아지도록 애썼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어. 내 생각이 옳아. 나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난 그러기로 마음 먹었는걸? 이라고 답한다. 이렇듯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묻는 사람이 25%, 외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75% 정도이다. 올바른 선택이란 없다. 결정을 내리는 일이 버거운가?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조차 말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성향이 낳은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우유부단은 옳고 싶다는 바람에서 비롯된다. 결정을 뒤로 미루면 틀렸다고 생각될 때마다 느끼는 불안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정을 내릴 때 일단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던지면 훨씬 쉽고 명쾌해진다. 옳은 선택이란 없다. 다른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A 대학을 선택하든 B 대학을 선택하든 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옳고 그름, 선악, 심지어는 우열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유부단이라는 노이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저 다를 뿐이다. 마음에 들어 산 옷을 입은 모습은 다른 옷을 입었을 때와 그저 다를 뿐이다.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을 망가뜨리기까지 하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을 집어치우면 결정을 내리는 일이 간단해진다. 지금 어떤 결과를 더 선호하는지를 선택하는 단순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하면 다음 기회에 다른 결정을 내릴 생각에만 매여 지내게 된다.
후회는 시간 낭비다. 과거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그 다른 결정이란 앞서 내린 결정이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결과를 안겨줄 그런 결정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에 빠져들지는 말라. 사회에서 정한 맹목적인 의무를, 모든 규칙을 어김없이 준수해야 한다면 심리적으로 복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법을 어기는 것이 불량한 일이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감히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규칙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문화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규칙은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길 수 있는 규칙은 또 어떤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반항 그 자체를 위한 반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신나는 일이다. 사회화를 거부하다. 합리적인 법이나 규칙도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의무에 매달리는 복종 심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다. 항상 문화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처신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렇게 처신하며 견눈 한번 돌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추종자 밖에는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말이다. 머스터베이션에서 벗어나 나를 잡다. 머스터베이션이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머스터를 마스터베이션과 합해서 만든 저자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의무라는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를 제거하는 고단한 일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수반된다. 그래도 일단은 부딪혀 봐야 한다. 머스터베이션 습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전술을 소개한다. 따르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규칙들을 모두 나열해 볼 것. 불만스럽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관습적 행위들 말이다.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 규칙을 만들어 보라. 그것을 종이에 적어 보라. 당장에는 내면화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자신의 내면과 외면에 대한 일기를 쓸 것.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 적이 없는지, 자신의 외부 지향 행위들을 적어보라. 새롭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내 마음의 심지를 자신의 내부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 성공담을 쭉 적어보라. 어떤 결정을 내릴 경우 옳은 결정이나 그른 결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할 것. 당신이 만족시켜야 하는 것은 외부 기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 것.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원하기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보라. 누구나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아무리 안달복달해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선택한 불행은 어떤 경우건 결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외부 요인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종속적이 될 뿐이다. 내가 불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나를 지배하게 될 테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에 대한 내 반응이라는 점을 잊지 말 것.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라고 말하는 대신 저 사람들 행동 때문에 왜 내가 괴로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자. 관습을 떠나 즉흥적으로 사고하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그때그때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 평생을 대충 방침과 전통 사이를 오가면서 답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라. 마음 가는 대로 나만의 행복의 노래를 부르라. 행복이란 모름지기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공식을 만들지 말라.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6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철저히 나 자신으로 살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의식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약 한 2500에서 3000 칼로리 정도를 쓰게 되는데
그 25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 중에서 기초 대사를 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약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그냥 생존해 있기만 해도 우리 몸이 살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거의 절반은 넘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기초 감정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사람이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기초적인 감정이 안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개떡 같은 기분으로 또는 비참하고 내 인생이 참 쓰레기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이런 기초적인 감정 대사량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합니다.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일만 하거나 공부만 하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런 관점을 계속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존감, 즉,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조차 주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서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보라. 늘 이렇게 경쟁하며 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기초 대사를 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초 대사가 없는데 활동하는 대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을 하라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기본적인 평온한 감정, 최소한의 감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남의 눈치를 살피고 자기 감정은 살펴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으로 살아야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 자신의 인생 통제권을 마치 자동차 키와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동차 키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넘겨주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우리 삶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겨줍니다. 그건 언제냐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지금 이 감정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나는 피해자로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 또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평가를 하든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 반응을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와서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서술하고 그걸로 한 심리 학파를 만들기도 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의사입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저는 이 말이 완전한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는 그 사람대로의 방식으로 말을 하고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화살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 평가하거나 나에게 대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앞에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불킥을 하면서 그 인간을 욕하면서 그 인간을 저주한다면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 소중한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두고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로 내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짧고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 자신으로 살고 설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은 철저히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을 잊지 않고 저도 늘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유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